김영철 대표님은 주요 공시 종목들 가운데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나왔었습니다. 갤럭시 S7 판매가 상당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관련주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OLED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AP 시스템 4월 7일 백지 공시를 또다시 한번 냈는데요. 백지 공시를 냈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특별하고 대박스러운 공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로 인한 효과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백지 공시로 내고 난 뒤에 유보 기한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테라세미코, 뭐 SFA, 동아 엘텍까지 관련주로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OLED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AP 시스템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달이었죠. 2대 주주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이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보여줬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내놓는 반응으로 봤을 때는 2대 주주의 매각에 따른 우려감보다가는 추가적인 매출처의 다변화로 우리가 꼽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FA 시스템의 추가적인 내용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플렉서블 OLED를 통한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들을 가져볼 것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OLED 쪽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접근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신고가를 접어들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가적인 플렉서블 OLED의 진출이라는 소식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치킨 게임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투자가 나왔을 때 이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의 호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P 시스템을 비롯한 동아일텍은 지금 자회사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역시나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AP 시스템 짚어봤고요. 최근 들어서 좀 단기 급등한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 시에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특징주 눈여겨보셨나요? 네, 지난주 시장이 좀 변동성을 주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의 수급도 이제 호전이 되는 상황들이었고 LG생활건강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맥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한국콜마를 말씀드렸을 때 올해 2월달 화장품주들 급락을 나타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4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실망감 가장 크게 작용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감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격 조정은 끝마치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끝마친 상황에서 충분한 지속적인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추가적인 바이오를 통한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도 역시나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좀 위생허가 규정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맥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려감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올 전반기 정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의 여전한 ODM, 국내 업체들에 따른 비중이 많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개선율은 조금 미비합니다만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더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의 화장품 업체들 성장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왔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로서는 바이오를 통한 한방을 통한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명품 화장품 시장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 비중에서도 33% 이상으로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시장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주들이 부진할 때 이처럼 원래부터 내수주로 볼 수 있었던 화장품주들 우리가 조금 타깃을 삼고 접근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 의견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대표님의 게임 업종 향후 흐름 전망과 함께 또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꼽고 계시나요? 네, 게임주 그러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던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게임빌 한 세 종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이 지금 대세라는 것은 게임 업종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NC소프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컴투스와 게임빌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는 항상 나왔던 것이 서머너즈 워였습니다. 사실 실적에 기반해서 실적을 상당히 좋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차기작에 대한 부재가 좀 따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보시면 이러했던 서머너즈 워가 실적은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캐시카우로 역할로서 올해도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원더택틱스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과는 다르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컴투스 프로야구로서 얼마만큼 또한 맞춰갈 수 있을지 우리가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다르게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였었던 게임빌이었습니다. 게임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신장 모멘텀 좋아질 것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신장 모멘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과연 올해 신장 모멘텀 이것을 두고 양치기 소년이 될지 되지 않을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컴투스와 게임빌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게임빌은 송병준 대표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많다라는 것을 따졌을 때 컴투스의 주가보다가 게임빌의 주가가 올라가야 최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지분율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현재 주가의 흐름 컴투스는 부진하고 게임빌의 흐름들은 조금 더 우상향을 간다라는 것 우리가 합병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 그대로 올해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낼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리니지2 중국 진출 효과에 따른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열철 대표님은 컴투스, 게임빌, NC소프트 세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또 모바일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NC소프트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분석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보시기에 현 장세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에서는 대량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또한 기관들 현물에서 매도가 나가고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접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만기를 통한 차익 물량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거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힘든 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떠받쳐 주되 외국인들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의 강함 강도는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2000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1900포인트 중반을 기어가더라도 이 자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LED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최근 들어서 많이 조용하고 있는 삼성페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 기대감이 있는 OLED 관련주와 함께 화장품 관련주, 또 최근에 들어서 좀 시선이 주춤해지고 있는 삼성페이 개별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